자, 안녕하세요. 하늘바지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합입니다. 신당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정해져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당이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질 때 다수의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우리 무당이라는 사람도 최소한의 내실령님을 모실 수 있는 어떤 공간, 분명히 무당이라는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가 이 내 몸에 와 있어요. 분명히 내 몸에 와 있지만 나도 사람이라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분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거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당이라는 걸 모시게 되는데 그 신당이라는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 불살문지를 내가 모셔와, 장군님을 모셔와. 그런데 보는 우리 손님들이 누가 봐도 나를 닮았다 그래. 나를 닮았다고, 아니면 저기 있는 어떤 그냥 불살문이가 오늘은 보면 저기서 울고 있는 게 느껴져. 저 장군님은 오늘은 기분 좋게 웃는 것이 느껴져. 여러분들이 제가 신당을 등한시하라, 경한시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는데 그런 억지스러운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들어서 모시고 왔으면 모시는 대신에 이분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셔놓고 보면은 저기 할머니가 계시다니까. 우리 할머니가 내 몸에 있지만 어느 날은 저기 계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면은 내 신당이 살아있는 신당이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 우리 단골네들 손님이 와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신당은 마네킹밖에 안 된다니까. 그 마네킹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내가 저기서 우리 할머니가 울고 있는 게 느껴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게 느껴지고 우리 산신 할아버지가 화가 있는 것이 느껴지면 이 신당은 여러분들이 평생 어떤 사람이 굶어 죽어도 내가 내일부터 당장 밥을 못 먹어도 이 신당을 버릴 수는 없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신당을 내모신다. 여러분들이 장군님을 사왔는데 어떤 선생님이 너 장군님 사와 돈법 나도 부당에 내보시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하고 합의가 안 됐으니까, 내 터하고 합의가 안 됐으니까, 내 신령님과 합의가 안 됐으니까 붓으로 눈가를 찍는다고 합의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길이를 택해서, 손 없는 나를 택해서 데려와도 나하고 합의가 안 되면은 내모실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전국에서 수많은 무당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어떤 선생님이 너 대감을 받으라, 물동을 모셔라, 항아리를 모셔라, 높은 대감, 큰 대감 모셔놓고 항아리 요만한 거 갖다 놓고 아무 느낌이 없어. 한 달 있다 보내, 1년 있다 내보내. 내모시게 되는 거야. 내모시느냐 안 내모시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신당에 내 신령님이 움직이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신당을 모실 때 방향이 어느 방향에 모셔야 되냐. 어떤 사람은 동쪽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북쪽에다 모셔서 어떤 사람은 동쪽이다 북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서쪽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유치한 발상이에요. 유치한 발상.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도교라는 종교에서 북극성, 북두칠성,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을 하나의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천지신명 1월성신을 해, 달, 별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쪽이 어떤 신의 존재가 있는, 북쪽이 신의 존재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북쪽이. 그 다음에 서쪽에다 앉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서쪽에다 앉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태양이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태양을 바라보는 쪽에 앉아야 된다고 그래서 동면을 해야 돼요. 동면. 그런데 그래서 제사상에도 북쪽으로 놓고 북향재배라 그래요. 북향재배. 예전에 저 지방에 있는
저 지방에 있는 관료들이 임금님이 무슨 어명을 내리면은 그 내시나 신하들이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갖고 오면은 지방에서는 임금님이 계신 북쪽을 향해서 저 남쪽에 있는 신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동쪽에 강릉에 있는 신하들도 임금님한테 무슨 서류가 내려오면 어명이 오면은 강릉에서는 그럼 서쪽을 보고 절을 해야 되잖아. 대한민국 땅이 이 애들은 한반도 조선 땅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이 여기 있잖아요. 한양이 여기 있잖아. 한양이 여기 있으면은 이쪽에서는 북쪽을 보고 가고 이쪽에서는 서쪽을 보고 이쪽에서는 동쪽을 보고 이쪽에서는 남쪽을 보고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도 어디서든지 임금이 어명을 받으면 무조건 북향재배를 한다니까. 북향재배. 여기서 받아도 저 함흥에서 어명 쪽지를 받아도 북향재배를 한다니까. 북향을 향해서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교지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걸 북향재배라 그래. 북향재배. 그러니까 이 북쪽에다 앉힌다는 거는 그래서 제사상도 근데 집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구조가. 제사상을 지금 여기다밖에 차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가 현관문이 있으면 이쪽에다 차릴 수 없잖아. 여기가 보니까 남쪽이야. 그럼 여기를 북쪽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당이 어떻게 내가 신당으로 사용할 방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출입문에서 마주보는 쪽이 가장 쓰기가 편리하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 방이 거꾸로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다. 이렇게 길쭉하다. 그리고 출입문이 여기 있어. 그럼 신당을 이쪽에다 모셔야지 편하죠. 그럼 여기에 창문도 있을 것이고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편하지.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길고 출입문 여기 있으면은 이쪽으로 신당을 모시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어느 방향이나 상관없단 말이야. 이 조선시대 때에도 임금님은 분명히 한양에 계시는데 이 강릉에 사서 임금님 어명 교지를 받아도 북향재배를 한단 말이야. 동쪽으로 안 해요. 다만 이쪽 남쪽에 있을 때는 하지만 그러면은 부산에서는 동남방을 보고 절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서남방을 보고 다 북향재배를 하는 거야. 북향재배. 그럼 여기 함흥이나 신의주에 있어도 다 북향재배를 하지. 임금님이 계신 쪽을 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북향재배라 그래. 북향재배. 그래서 방향이 이렇다라는 거야. 북향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남쪽에 살든 북쪽에 살든 임금님은 남쪽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이 조선 개국할 때도 이게 한양이라는 도성이 있으면은 여기가 경복궁을 만들잖아요. 경복궁을 처음에 설계를 해서 만들 때에도 이 경복궁에 지금 이 근정전, 인정전 여기를 만드는 이 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가지고 그 당시에 정도전이라는 신진 4대부 세력과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이라는 사람과 무학대사가 두 분이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정도전은 임금은 남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남쪽에 이 남산과 관악산이 마주 보이는 삼각산을 주봉으로 해서 임주와 병영을 해서 앉힌 것이 임금은 남면을 해야 돼. 남쪽을 바라보고 앉으려면 북쪽에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남쪽에 앉는 삼각산을 주봉으로 해서 앉힌 게 지금 경복궁의 형상이고, 무학대사는 삼각산의 형상이, 삼각산이라는 거는 뿔이 3개가 있단 말이에요. 뿔이 삼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 이렇게 아주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서울을 혹시 지나가다 삼각산을 보시면 이게 이 바위산이라 봐. 바위산이라서 삐쭉삐쭉하고 우리가 말하는 경치는 좋은데 기는 좀 날카롭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무학대사는, 이 삼각산은 기운이 너무 거칠고 세다. 그래서 인왕산은 높이가 338m밖에 안 돼. 인왕산은
아주 낮은 산이란 말이에요. 인왕산은 높이가 338m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산이란 말이야. 이거는 해발고도니까 실질적으로는 올라가면 한 50m, 100m밖에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삼각산은 기본이 539m고 주봉이 되는 100군데는 836m나 돼, 해발이. 이렇게 너무 기가 세다 해서 무학대산은 인왕산이 잡고 있는 유방에다가 자리를 잡고 묘향을 해라. 묘향을 해라.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정도정이 이겨가지고 지금의 경복궁이 자리를 잡고 관악산을 바라보는 형태로 앉게 됐어요. 그래서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 삼각산을 주봉을 하고 이 인왕산 우청룡 낙산을 좌벽구로 하는 바람에 조선왕조가 떨어질 낙자가 있는 이 낙산이 돼가지고 이 말에서 떨어지는 형상이라 해서 낙산이라 해서 이 조선왕조는 그 장자, 이 좌청룡이면은 장남, 장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조선왕조는 장남, 장자들이 다 말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장남이 임금님이 돼서 옳게 왕위를 이어간 게 별로 없어요. 조선왕조는. 그 다음에 이쪽 안산이라는 거는 이 혁명할 자가 들어갔거든. 혁명할 형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안산이라는 거는. 그래서 안산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주로 혁명이 일어난대. 혁명이. 그래 거꾸로 인왕산을 주산으로 잡고 삼각산을 잡았으면은 이 조선왕제가 훨씬 더 편안하게 600년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풍수지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아주 기본 상식으로 알겠는 내용이에요. 그때도 정도적인 주관한 것이 임금은 남면을 해야 된다. 남면을.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지금 이렇게 바로 여기가 이제 경복궁에서 여기 세종문화회가 있고 이순신 장군 동작이 있는 여기가 지금 광화문 광장이 돼버렸잖아요. 여기 대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앉아있다고 주장한 정도전이가 결국 남면을 해서 이 임금님을 북쪽에 앉히는 바람에 조선왕조가 망한 거라니까. 조선왕조가 이렇게 해서 매번 전란에 시달리고 왕조가 뒤바뀌고 반정이 일어나고 장자가 임금 자리를 이어받은 일이 별로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당을 북쪽으로 고집해가지고 어떤 선생님들이 신당은 남면을 해야 된다, 북쪽에 앉아야 된다, 신당은 동양을 해서 서쪽으로 해야 된다, 이 무학대사가 이 동면을 해야 된다 해서 유좌 묘향을 했을 때는 이 태양을 바라보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무학대사는 서쪽에 자리를 잡고 태양을 향해서 앉으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다만 인왕산에 산세가 부드럽고 인자한 산이다. 인자한 산이기 때문에 조선왕조는 좀 인자한 나라가 되고 어진임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동면을 하라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정도정의 주장에 져서 경복궁이 지금 이처럼 앉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편리성을 우리가 사는데 편리성을 두지 않고 이거만 생각해서 북쪽에 앉는다고 주장을 해서 이쪽에 갑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이 북쪽에 문이 있고 이거 문을 다 뜯어고치고 이질하다가는 그 집에서 망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뭐가 진실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단의 높이를 몇 센치를 했느냐, 크기를 먹게 되는 단위 개수가 1단이냐 2단이냐 3단이냐, 뭐 애동은 뭐 3단씩 하면 눌린다, 이런 말하는 선생들은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없어져야 될 쓰레기예요. 쓰레기. 단의 높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당을 바라볼 때 가장 안정적인 높이라는 거는 이 과학적으로 시각적으로 통상 70에서 75cm라고 그래. 하단 높이를. 하단 높이.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 올라가는 높이를 20cm가 가장 시각적으로 보기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이도 20cm 올라가면은 이렇게 70에서 71, 20, 그러면 전체 높이가 110이 되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이 단이
너무 낮으면은, 단이 낮으면은, 높이가 낮으면은 안정되게 보이는데 초라해 보여. 그 다음에 단이 높으면은 위험 있게는 보이는데 다가서기가 어렵게 불편해 보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옥수를 하나 갈든 뭐 과자를 올리든 잼을 올리든 힘들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안정감 있고 친근감 있게 쓸 수 있는 높이가 맨 하단 높이가 70에서 75cm, 그 다음에 한 단씩 올라갈 때 높이가 20cm씩 올라가면은 가장 편안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의 벽에서부터 이 단까지 이 높이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방의 크기와 맨 위에 우리가 말하는 신상을 올릴 거냐, 불살머니 산신을 하면 장모님을 여기다 모실 거냐에 따라서 이 폭은 맨 위에는 한 50cm 정도,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은 20에서 30 정도, 맨 밑에 단은 30에서 50을 정도로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쓰기에 편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차려놓을 수도 있고, 제갓집을 빌어줄 때 쌀이나 기타 축원카드 올려놓을 수 있고 초약을 올려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3단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크기는 전체적으로 방의 크기와 비례를 해야 되고요. 방의 크기와 여러분들이 모시는 신령님의 어떤 다양한 형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절을 하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고 시비 걸고 방해를 가지고 문제 삼고 시비 걸고 이런 선생님들은 역시나 쓰레기다. 그런 선생님 말에는 너무 귀 기울이지 말라. 그래서 최소한 이런 여러분들이 내력을 이해를 해야지 방향을 어느 쪽에 모시느냐 아무 상관없다. 문에서 마주보는 쪽, 문과 방의 크기와 길이에 비례하는 쪽, 그렇게 해서 설치하면은 여러분들이 그쪽을 항상 그냥 북쪽이라고 가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신당 모시는 방향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의 개수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임의로 좀 여유롭게 여러분들 방 크기에 따라서 조절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혹 댓글에 보면은 제가 남을 비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을 비방한다 그런 댓글 다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되어 있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치사하게 뒷구멍으로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니까 혹시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한 달에 1명 정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방송 보세요. 제 강의 듣기 싫으시면 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대답을 해드립니다. 근데 너무 막연하게 다른 사람 강의도 좋은데 왜 너가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응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 가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보실 때 정보사 정대합니다.